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반기 우리 경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고 또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우리 실질 GDP가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그러나 올 1, 4분기에는 플러스 0.3%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고요. 그런데 1, 4분기 성장 내용을 보면은 수출, 투자 다 같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소비가, 민간 소비가 0.6%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1, 4분기에 0.3% 성장한 겁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5%나 감소했어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36조 원입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기업경영 애로사항이 뭐냐? 첫 번째 대답이 불확실성입니다. 아마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0.3% 성장이 그쳤는데요. 아마 2분기에도 0%대 성장에 그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되면은 수출이 다소 증가하면서요.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약간 축소되거나 약간 흑자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분기부터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수출인데요. 수출 올해 정말 안 되고 있죠.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20일까지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은 5.3%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조빌수 증가 때문이고요. 올 말 6월 말까지 통계가 나오면은 아마 마이너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절 조정을 수출이 통계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균 수출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평균 수출이 6월 20일까지도 2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 말에는 23억 달러 일평균 수출이 약간 넘기는 넘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감소세가 축소되고 있고요. 특히 무역수지 적자폭도 올 상반기까지는 거의 300억 달러 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별로 보면은 1월을 정점으로 무역수지가 적자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3분기 후반, 늦어도 4분기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효과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으로는 수출이 좋았고 중국으로는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올해고 5%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중국이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는 거는요. 4분기 흑자가 난다고 예상했습니다만 그거는 주로 수익 감소 때문이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 유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원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는데요. 국제 유가가 10달러만 떨어져도 수입이 100억 달러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20억 달러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 투자 내수가 부진하니까 아마 수입은 4분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대 균형, 즉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나는 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이거는 축소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이것 때문에 4분기부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금리인데요. 금리,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이죠. 작년 연말에 3.72%였어요. 그런데 2월 3일 날 3.11%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3.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올 연초에 금리가 떨어졌던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 낮아질 것이다. 물가 상승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였습니다만 최근에 금리가 다소 오른 거는 아마 미국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올처럼 미국 국가 부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이익이 미국이 해결되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1조 달러 정도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채 발행이 들어가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죠. 아마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이것 때문인가?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반기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죠. 우리 잠재 성장이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부터는 2% 중후반, 내년에는 2%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축이 투자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가계나 기업이 과거처럼 돈 빌려 소비 투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자산운용 중에서 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요.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앞으로 채권을 사면서 금리는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문제인데요. 3.5%에서 최근 3회 연속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동결했습니다만은 물가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빠르면 4분기 후반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테일러 준칙 적정 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면요.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 1 내지 2% 밑으로 떨어졌고요. 연말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2%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2.6% 안팎 이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는 4분기 후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인데요. 작년 연말에 1273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월 초에 122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1300원까지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죠. 달러 가치가 작년 10월에 그 달러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인데요. 114엔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2월 무렵에 102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 연속 지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난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면서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6월, 8월 무렵에는 특히 미국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물론 미국의 문제에서 발생해가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만 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개월 정도 보면 환율이 이 수준에서 약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4분기 내년 가면은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것이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 120%가 넘었습니다. 그다음 대순부채도 GDP 대 67%.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이런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 요인을 보면은 앞서 제가 4분기부터 우리 무역 수지가 물론 수입이 감소한 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수지가 흑자난다. 경상수지는 최소한 올해 150억 달러 이상 흑자일 겁니다. 4분기 가면은 우리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인데요.
올해 그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올랐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명목 GDP로 우리 코스피 적정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적정 주가, 명목 GDP 올라가고 적정 주가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비해서 한 24%나 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로 다른 유동성이나 일평균 수출 가지고도 적정 주가 평가합니다만은 이런 거로 평가할 때 2020년, 2021년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말부터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적정 수준보다 가소평가됐거나 가대평가가 모두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해는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월 말까지 우리 코스피가 15% 전년 말에 비해서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31%, 그 다음에 운수장비 25%, 이런 것들이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경기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경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남은 거는 이 주식시장이 기대한 만큼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는 그런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이 정점이었었습니다. 이후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경기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이게 제가 작년 말에 3, 4월이 그 저점일 것이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4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졌습니다. 주로 그 재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행지수 하락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5월 거는 저는 올랐으리라고 기대하는데요. 주식시장,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수장비 업종이 상승한 거는 이런 거 선행지수 증가를 예상한 거죠. 그래서 5월 통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관심사인데요. 5월 통계 나오면은 제가 다시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5월이 아니라도 주식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조만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똑똑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요, 주가도 틀렸구나, 주식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틀렸구나, 그러면서 한 번쯤 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6월 발표될 우리가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걸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여러분한테 제 견해를 수정해서든지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올랐고 조만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시차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경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제가 앞서 그 수출이 4분기에 증가할 수 있다, 무역수지 확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수출이 증가하면 아마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겁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는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올 4분기 내년 가서는 우리 경제가 주식시장이 기대한 만큼 회복될 거라는 거죠. 물론 빠른 회복은 아닙니다. 올해 주요 연구기관에서 우리 경제 성장이 1.4, 1.5% 보고 있는데요. 저는 1% 안팎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가 2%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2% 안팎은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바인데요. 앞으로 실제 경제지표가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가 한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떻든 이런 거를 보면요.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나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판단해 보면은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는데요.
주가가 상반기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수장비 이런 업종 중심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진짜 회복될 것인가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더 빨리 발표되는 OECD 선행지수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야 될 텐데요. 어떻든 저는 주식시장이 때로는 거품, 역거품을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주식시장이 옳았다. 돈의 흐름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오른 것처럼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안만하게나마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보면요. 올 연초에가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265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상승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6, 8월에는 아마 이런 최근에 그 추세 이상 상승 10% 코스피가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아마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6, 8월 달에 조정을 보일 때 결국 우리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만간 5월 산업활동 동향, 그 다음에 또 6월 그 수출입 동향이 곧바로 발표될 텐데요. 이런 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요약하고 제 전망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